저는 아이폰을 새로 구매하면 뜯자마자 이 설정부터 꺼요. 이렇게 해야 2년 3년을 사용해도 배터리 성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배터리 수명뿐만 아니라 카메라 설정 제대로 하는 법, 그리고 보안까지도 지킬 수 있는 설정들이 있는데 이것들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렇다고 모든 설정을 다 끄고 사용하면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최신 아이폰을 살 필요가 없죠. 이번 영상만 제대로 따라서 설정하시면 오랜만에 비싸게 주고 산 새 아이폰 가장 좋은 설정들만 뽑아갈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는 아이폰 17 기본형의 경우에도 워낙 잘 나와서 그냥 카톡 보고 유튜브만 보기엔 좀 아깝거든요. 이번에 한 번만 설정해두면 앞으로 3년 동안 설정 바꿀 일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뽕 뽑는 설정들 전부 다 설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본 설정부터 잡고 갈게요. 제 기존 초기 영상들도 꾸준히 봐왔던 분들이고 마이그레이션까지 했다면 대부분 되어 있을 테지만 중간중간 따라오는 게 오히려 더 어렵거든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갤럭시에서 갈아탄 분들도 계실 거니까 순서대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항상 그랬듯이 어떤 설정이 무조건 정답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 설정을 왜 하는지 설명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설정하기 좋을 거예요. 먼저 설정을 눌러서 배터리부터 순서대로 내려갈게요. 배터리에 들어가서 충전에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한도를 80%로 내려주세요. 아이폰 배터리 사이클은 아이폰 14 시리즈까지는 500회 사이클에 80% 성능까지 유지하도록 설계되었고 아이폰 15 시리즈부터는 그 2배 늘어난 1000회 기준으로 80%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이라고 치고 거의 3년 가까이 80% 유지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풀로 다 쓰지. 사실 여기에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너무 딥해질 것 같아서 딱 정리해드릴게요. 3년 이상 쓸 거면서 평소에 집이랑 직장에서 충전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래서 상시 충전이 가능하다. 그러면 80%로 설정하시고 여행 가거나 하루 풀로 외출을 한다. 그럴 때에만 100% 한도로 켜서 내일까지 허용.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배터리 그냥 소모품인데 2년 있다가 어차피 핸드폰 바꿀 거임. 배터리 가는 거 뭐 2, 3년에 한 번 10몇만 원 들어가는 거 상관없다. 중고가 5만 원, 10만 원 떨어지는 거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최저가된 모드 이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보면 새롭게 전력 모드라는 게 생겼는데요. 만약에 지금 아이폰 17 새 폰을 받았다, 아니면 iOS 26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버벅임이 좀 있다, 매장에서 봤던 것보다 밝기가 좀 낮은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이 설정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끄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이게 특히 에어에서 좀 심하게 발생하는 것 같고 프로나 일반 모델에서도 이걸 끄면 나아지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어요. 신규 기능이라서 그런지 제한이 좀 세게 걸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안정화되고 나면 그때 생각날 때 켜시고 일단 지금은 꺼놓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으론 일반으로 들어가서 에어드롭으로 가줍니다. 여기서 아이폰을 메인폰, 서브폰 둘 다 사용하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은 두 개를 같이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이거를 끄시면 돼요. 아이폰을 서로 윗부분끼리 이렇게 맞대면 뭐 사진이나 네임드롭 같은 거가 되는 기능인데 생각보다 자주 쓸 일은 없더라고요. 가끔 그냥 쓸 일이 있을 때 그때 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셀룰러 데이터 사용, 요거는 켜두는 게 좋아요. 에어드롭이 중간에 끊겼을 때 셀룰러를 이용해서 이어서 전송되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화면 캡처 가줍니다. iOS 26으로 오면서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 이제 캡처를 하면 자동으로 미리 보기 화면이 뜨는 거예요. 여기서 특정 부분을 검색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사물일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구글로. 근데 이 설정을 켜게 되면은 연속 캡처하기가 좀 번거로워져서 내가 자료를 수집할 때 연속 캡처하는 일이 많다? 꺼두시면 연속 캡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처럼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근데 반면에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거 뭐지? 이러면서 캡처하면서 찾아보는 게 더 좋다? 그러면은 켜는 게 낫겠죠. 그 다음 아래로 내려서 자동 완성 및 암호 이쪽으로 가줍니다. 여기서 확인 코드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인증번호 이런 걸 메시지로 받잖아요. 그때 자동으로 붙여넣기, 그걸 클릭하고 나면은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옵션입니다. 이거는 켜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키보드 설정 가줄게요. 여기에 이모지가 기본으로 선택이 되었을 텐데 편집 눌러서 삭제해줍니다. 잘 안 쓰시는 분들은. 가뜩이나 한국어랑 영어 그리고 특수문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은데 이모지까지 있으면 더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로 타이핑 되는 거 알려드렸는데 이게 쓰다가 원치 않을 때도 영어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저는 다시 뺐어요. 이건 어디서 설정하냐면 한국어를 클릭해준 다음에 언어 추가, 여기서 영어 이렇게 설정이 되면 다중언어 키보드로 돼서 한국어 자판인데도 영어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자주 쓰시는 분들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한국어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전에 추가했던 거 그걸 삭제하신 다음에 새로운 키보드 추가, 한국어, 그리고 새로운 키보드 추가 두 번씩 이렇게 선택하시면 원래 거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먼저 위로 올려주면 좋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햅틱 피드백 요거는 켜주세요. 타이핑을 할 때마다 햅틱 피드백이 오는 건데 이걸 켜두면 전 기분이 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자동 수정이랑 자동 완성 텍스트 그리고
영어에서 자동 대문자, 저는 이 정도는 끄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 완성, 자동 수정이 그렇게 저는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약간 장난치면서 드립으로 맞춤법에 안 맞는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자동 수정이 돼가지고 뭔가 재미가 없다? 그리고 뒤로 나가서 밑에 쪽에 보면 재설정 요게 있는데, 아이폰 사용하다가 한 번씩 뭐 와이파이라던가 아니면은 블루투스가 좀 꼬였을 때, 그럴 때 하면 좋은 설정 알려드릴게요. 재설정을 누르면은 초기화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클릭해보면 내가 원하는 파트만 재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네트워크 재설정 요걸 클릭하게 되면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만 초기화되니까 연결이 꼬였을 때 한 번씩 하면 좋은데, 안 지우고 싶은 것도 전부 다 날아가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정말 다 꼬여가지고 재설정이 한번 필요하다, 그럴 때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쉬운 사용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 밑으로 내려보면 디스플레이 펄스 부드럽게 조절, 이 기능이 새롭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OLED 디스플레이가 밝기가 낮을 때 사람이 인식하기 어려운 속도로 좀 껐다 켰다 반복하면서 밝기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켜고 끌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플리커링 현상을 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밝기가 밝을 때는 큰 차이가 없고요, 낮은 밝기에서 좋다고 하는데 예민한 분들이 아니라면 잘 못 느낄 거예요. 이게 카메라로 찍어보니까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눈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밤에 낮은 밝기로 폰을 할 때 눈의 피로도가 좀 높았다, 그러면 폰을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끄고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자동 밝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끄시면 되고요. 또 손쉬운 사용에 밑으로 내려가서 동작 가줄게요. 이거는 iOS 18쯤에서 나왔던 기능인데, 차량 모션 큐라고 있거든요. 자동차를 탔을 때 좀 멀미가 나는 분들, 양쪽에 이렇게 점이 생겨가지고 멀미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런 기능인데, 요거는 차량에서 자동으로 요걸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확실히 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쉬운 사용,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 및 주시, 여기에서 페이스 아이디 사용 시 화면 주시 필요, 요거는 꼭 켜주시고요. 이거는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만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겠다, 인식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거라서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손쉬운 사용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카메라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아이폰 16 시리즈 이후에 나왔던 요 카메라 컨트롤 버튼, 이 압력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눌러보면서 내가 어떤 압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나가서 이제 검색으로 가줍니다. 여기서 애플의 검색 기능 향상에 기여하기, 요거는 이제 내가 입력했던 검색어들, 이거를 분석해서 검색 기능 추천해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더 기여하겠다, 분석 자료를 쓰겠다, 이런 건데, 개인정보가 좀 찝찝하신 분들은 이거 끄시면 됩니다. 또 뒤로 나가서 동작 버튼으로 가줄게요. 기본 설정은 무음 모드 요걸로 되어 있을 텐데, 사실 요걸로만 쓰기에는 좀 아쉬워요. 우리가 뭐 무음 모드랑 벨소리 모드 이거를 자주 바꾸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음성 메모 요거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새롭게 생긴 거로는 제어 항목이 있습니다. 제어 항목 선택 들어가면은 훨씬 더 다양한 게 나왔는데요, 전 여기서 추천드리는 게 미리 알림. 꾹 눌렀을 때 위쪽에서 팝업이 바로 나오면서 미리 알림을 빠르게 등록시킬 수가 있어요. 시간 같은 것도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뒤로 나가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로 가줍니다. 라이트 모드나 다크 모드, 요거는 뭐 디자인에 따라서 취향껏 하시면 되고, 배터리를 조금 더 아끼고 싶다 하면은 다크 모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유효한 정도로 좀 달라져서 배터리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 그래도 나는 라이트 모드가 예쁘다 하시면은 라이트 모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루톤, 요거는 지금 주변에 있는 조명에 따라서 이 디스플레이를 전체적으로 색깔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노랗게 표현되는 게 싫어가지고 이거는 끄고 사용합니다. 색감도 좀 틀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들어서 깨우기, 이건 이렇게 책상에 있다가 내가 딱 들었을 때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렇게 켜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치 않을 때 화면이 켜지니까 배터리도 많이 먹고,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터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건 끄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화면 상시 표시 요게 있는데, Always on Display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켜고 사용하는 거 추천드리고, 이번에는 아이폰 17 일반 모델에도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배터리를 아끼려면 끄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항상 켜놓고 여행 갔을 때만 끕니다. 다음으로는 배경화면이랑 잠금화면 바꿔볼게요. 요번에 새로 업데이트가 된 게 있는데, 요건 여기에서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잠금화면을 풀고 나서 여기에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화를 눌러주시고요, 원하는 사진 골라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새로운 표시가 뜰 거예요. 요걸 클릭하게 되면은 공간 장면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배경도 같이 움직이면서 뭔가 진짜 입체적인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너무 화면이 크다 이럴 때는 점점점 눌러서 배경화면 확장, 요걸 누르게 되면 요 위쪽 공간 부분 이런 데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아래쪽으로 더 맞춰줍니다. 그리고 시계 같은 경우에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데, 위젯을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크기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위쪽에 있는 거, 요 날짜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뭐 기상 상태를 추가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이것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시 설정으로 돌아와서 스탠바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기에 꽂아놓고 가로 모드로 돌렸을 때 시간이 표시가 되는 건데, 저는 이거 데스크 셋업에서 정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상시로 크게 볼 수 있으니까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만약 원치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끄시면 됩니다. 밤에 잘 때 맥세이프로 끼고 사용한다, 이 설정 켜면 자동으로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눈에 부담이 없으니까 이거 켜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제어 센터 관리를 해볼게요. 그건 여기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우측 상단을 내려서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 플러스 버튼, 이걸 눌러서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를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서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페이지는 전체적인 핸드폰 관리 페이지, 뭐 두 번째 거는 업무용으로 많이 쓰는 페이지, 뭐 세 번째 페이지는 집에서 자주 쓰는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몇 가지 추천드리자면, 이 청각 보조, 요거를 클릭하면 배경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따로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배경 사운드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여기에서 백색 소음 같은 거를 간단하게 틀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고요. 이 손쉬운 사용 단축키, 요것도 추가하셔가지고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 요걸 선택하시면 밤에 자기 전에 핸드폰 할 때 좀 최소 밝기로 해도 너무 눈부셨다 그러신 분들은 사용하기 좋을 거예요. 다만 아이폰 17 시리즈부터는 밝기를 최소로 낮추면은 더 많이 어두워지니까 아이폰 16 이전 시리즈 사람들만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설정으로 가줄게요. 일단 카메라 컨트롤부터 하면 요거는 한 번 클릭해서 열지 아니면 두 번 클릭해서 열지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두 번 클릭의 경우에는 요 오작동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한 번 클릭은 내가 원치 않을 때도 켜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화면을 켜야 함, 그러니까 화면이 켜져 있어야 카메라를 열겠다,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통해서 카메라를 열겠다 이 말인데, 요걸 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두 번 클릭으로 했을 때는 화면이 잠겨 있어도 카메라가 무조건 켜지더라고요. 요거는 좀 충돌되는 설정인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는 켜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사용할 때 카메라 조절, 요게 켜져 있으면 이 우측에 있는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통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좀 실제로 불편했다, 나는 이게 셔터처럼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카메라 조절 요거를 끄시면 됩니다. 아니면 난 쓸어넘기기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사용자화에 들어가서 요것만 끄시면 돼요. 그리고 사진 스타일에서 요것도 바뀐 건데, 표준이나 뭐 엠버 이런 것들을 미리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색감으로 한번 설정을 해두면 후보정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원하는 느낌의 사진을 찍기 쉬워집니다. 요건 참고로 카메라에 들어가서 밑에 쪽 사진 요걸 클릭하시고 스타일, 여기에서도 바꿀 수가 있고 그 강도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필요 없다 하실 때는 돌아오기 버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리 녹음, 요거는 기본적으로 스테레오를 추천드릴게요. 비교해서 들려드리면, 지금 이게 스테레오로 했을 때 수음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공간음향으로 했을 때 수음이 되는 목소리입니다. 공간음향은 뭔가 좀 울리는 듯한, 좀 가벼운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스테레오는 조금 더 눌려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물론 후보적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공간음향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편집 시에 요 오디오 믹스 여기에 들어가서 목소리들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사용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스테레오 모드로 했을 때 가장 무난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디오 녹화 들어가서 기본값은 4K에 30프레임 요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HDR 비디오 요거는 기본으로는 끄는 걸 추천하지만 사실 켰을 때 더 진가가 발휘하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HDR 비디오는 웬만하면 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HDR 화면을 지원하는 모니터들도 꽤나 많아지고 있거든요. 확실히 색감 같은 게 엄청나게 좀 쨍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는 맛이 있죠. 만약에 아이폰으로 찍어서 그냥 아이폰에서만 본다 하시는 분들은 HDR 비디오를 켜고 사용하면은 조금 더 뭔가 화질이 쨍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뭐 윈도우 노트북으로 옮겨야 된다, 뒤에 후반 편집 작업을 한다, 아니면 좀 어디 공유할 일이 많다 그런 분들은 HDR 비디오를 끄는 게 웬만하면 호환성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포맷, 요거는 고효율성 하셔도 요즘에는 이제 무방합니다. 옛날에는 높은 호환성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요게 훨씬 더 용량을 적게 차지하니까 고효율성으로 하셔도 충분해요 이제. 그리고 사진 모드, 요거는 24메가픽셀로 꼭 사용해주세요. 화질 차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격자랑 수준기 요거는 꼭 켜주시고요. 요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 요거는 껐을 때 결과물에 좌우 반전이 없는 거고요. 켜게 되면 찍었을 때 좌우 반전이 돼서 그 예를 들어서 셀카 찍었을 때 옷에 있는 프린팅이나 간판 같은 거
켜서 글씨 뒤집어져 보이잖아요. 그게 켰을 때의 찍힌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입맛에 따라 켜고 끄시면 되고요. 표시기에 들어가서 이 액션 모드랑 듀얼 캡처 요거는 켜주세요. 이거를 끄게 되면은 메뉴 찾기가 좀 복잡합니다. 여기 점점점 눌러가지고 이것저것 다 설정을 해야 되는 건데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빼두면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또 새로운 게 생겼는데 렌즈 청소 힌트 요거 꼭 켜주세요. 사실 몇 년 전부터 갤럭시에는 들어갔던 기능인데 만약에 카메라에 이렇게 지문이 많이 묻어있다, 카메라 렌즈를 청소해달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이폰 몇을 가지고 있든 렌즈만 제대로 닦고 찍어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뒤로 나가서 홈화면 및 앱 보관함 이쪽으로 가줄게요. 여기에서는 검색 요걸 꺼줍니다. 홈화면에서 어차피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검색창이 뜨거든요. 굳이 요거를 여기에 또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알림에 들어가 주시고요. 시간 지정 요약이라는 게 iOS 18쯤부터 생겼을 거예요. 요걸 켜주시고 아예 알람을 끄기엔 좀 애매하지만 매번 보기에는 좀 번거롭다, 이런 알람들을 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정된 시간에 한 번에 요약해서 알림이 오니까 내가 핸드폰 알림을 보는 주기가 좀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표시 같은 경우에는 잠겨있지 않을 때로 꼭 설정해주세요. 미리 보기 표시를 항상으로 하게 되면은 잠금을 해제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메시지 같은 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운드 및 햅틱 여기에 들어가서 상태 막대에서 보기 요거를 꺼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음 모드인지 아닌지 요거를 상시로 볼 필요가 없잖아요. 요거 끄면은 좀 더 깔끔하게 시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력칸 요게 새롭게 생겼는데 만약에 내가 아이폰을 착용을 했다 이럴 때에는 자동으로 무조건 에어팟으로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에어팟을 착용했을 때에도 마이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만약에 내가 이어폰을 사용하는데 뭔가 음량이 제한된 것 같다, 너무 최대 출력이 낮다, 큰 오디오 소리 줄이기 요게 켜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킨 적이 없는데 요게 한번 갑자기 켜져 있던 적이 있더라고요. 뭔가 잘못 눌렸었겠죠? 다음으로는 설정에서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로 가줄게요. 페이스 아이디 사용 요건 당연히 전부 다 켜주시고요. 주시 지각 기능 요거 켜주시면 좋아요. 침대에서 스마트폰 거치한 다음에 보다가 잠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알람 못 들었다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 요거 꺼져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요 알람이 울렸을 때 페이스 아이디가 인식이 되면은 알람 소리를 좀 줄이거든요. 근데 주시 지각 기능 요걸 켜게 되면은 그런 현상을 조금 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내려와서 요 잠겨있는 동안 접근 허용, 전 여기서 제어 센터는 끄고 사용을 해요. 이게 페이스 아이디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제어 센터를 못 내리게 하는 그런 설정이거든요. 여기에서 뭐 와이파이 같은 거 이런 거 끌 수도 있으니까 저는 풀렸을 때만 제어 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요걸 껐습니다. 지갑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꺼놨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설정해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여기에서 위치 서비스, 여기서 맨 밑으로 내리면 시스템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경로 찾기 및 교통량, 그리고 아이폰 분석 요 두 가지 정도는 꺼주세요. 아이폰에 있는 지도를 아직은 저는 메인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요거를 지금 쓰진 않고요. 아이폰 분석도 마찬가지로 내 거를 굳이 애플에 보내줄 필요는 없다. 다만 지도 향상을 위해서, 나중에 더 발전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로 내리면 상태 막대 아이콘 요거 있는데 요거는 위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 때 왼쪽 위에 표시해주는 요 기능인데 요거 굳이 필요 없겠죠? 요거 꺼주세요. 그리고 다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이쪽으로 들어와서 추적, 여기에서 앱이 추적을 요청하도록 허용 요거를 꺼주세요. 새로운 어플 같은 거 설치했을 때 이 어플이 추적하도록 뭐 허용하겠습니까? 그거 맨날 나오잖아요. 이거 끄시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여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서 분석 및 향상, 여기에서는 저는 전부 다 끄고 사용을 해요. 내 개인정보가 빼갈까봐 너무 무섭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이걸 보내는 와중에 조금 더 배터리를 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저는 끄고 사용하고요. 뒤에 나와서 애플 광고, 여기서 개인 맞춤형 광고 요거는 저는 켜고 사용을 합니다. 요걸 끈다고 해서 광고 개수가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럴 거면 그럼 차라리 나랑 관련 있는 광고를 받자,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켜고 사용하는데 요것도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지갑 및 애플페이로 가줍니다. 여기에서 카드 같은 거 전부 다 설정을 해주시고요. 밑에 쪽에 가면 티머니 올해 상반기부터 사용 가능했잖아요. 요거 꼭 설정해 주시고 익스프레스 교통카드 요것도 티머니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잠금 화면을 풀지 않고도 바로 교통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설정은 다 마쳤는데 만약에 초기 불량 테스트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띄워드리는 이 영상 클릭하시면 제가 이어서 알려드릴게요.